지평과 도산이 솔직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파 조금 루즈했습니다. 지평이 달미에게 고백하는 장면까지는 나름 괜찮았는데 이후부터 조금씩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감상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파의 특징은 주변 인물에 대한 서사 비중이 이전보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선 도산의 아버지인 성환과 인재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자리 문제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일을 시스템이 대체하게 되는 식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AI를 만든 사람이 젊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환은 인재에게 크게 따지려고 하다가 도산과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도산에게 피해가 갈까봐 협상을 포기합니다. 성환은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이 선택이 삼산택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산택에 영향을 끼칠 또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아현입니다. 달미의 엄마인 아현은 원덕의 가게에서 알바를 하려고 했고 드라마 후반부에는 두정과 헤어지고 원덕과 함께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귀속되지 않고 자주적인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과거 청명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아현과 원덕의 만남이 이후 어떤 식으로든 드라마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달미와 도산의 서사. 달미는 과거 네트워크 파티 때의 도산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산은 그때의 모습이 보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달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정말 자신이 난감한 순간에 등장하여 자신을 도와주는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후 도산은 그런 달미의 이야기를 이해한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인재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더 집중하려는 듯한 모습은 인재와 도산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보여주기는 데모데이와도 비슷하게 느껴지죠. 데모데이 또한 자신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렇기에 삼산택과 인재컴퍼니의 경쟁에서 삼산택이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모든 인물이 서로에 대한 거짓말을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들도 진심을 담은 피칭으로 투자자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등장한 달미와 인재의 신경전. 실패를 한 뒤를 물어보는 달미와 그런 달미에게 무안을 주는 인재. 저는 달미의 이런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는 것만큼 답이 없는 상황도 없습니다. 만약 인재가 실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실패를 해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인재에게는 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달미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실패 뒤에 존재하는 든든한 백과 같은 존재가 바로 샌드박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용산의 이야기, 어느 정도 여지를 주긴 했지만 조금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지평을 다시 한번 힘들게 하는데 아니 지평은 언제까지 힘들기만 해야 하나요? 마지막 장면에는 도산이 알렉스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로지 도산의 모습만을 보고 인정해준 사람은 알렉스가 유일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알렉스의 권유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파의 감상은 아쉬움이 컸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드라마에 대한 아쉬운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드라마는 1회부터 지평의 서사에 집중하며 지평 위주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평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평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서브 남자 주인공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적어도 달미와 도산이보다는 분량이 적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서브 포지션인 인재는 조연인 용산, 철산, 사하보다 분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량 배분에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이전부터 했습니다. 그럼에도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이유는 지평의 서사 비중이 높은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원덕의 부탁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거짓말을 지평이 수습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그런 이유로 점점 커지는 사건을 수습하는 지평의 모습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지평은 원덕의 뜻대로 움직인 인물입니다. 실질적인 책임은 원덕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달미가 지평이 아닌 원덕을 원망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사약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약길을 걷는다는 표현에는 메인 주인공끼리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관계를 응원하기에 사약길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드라마는 사약길을 걷는 팬들이 봐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매력적인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약길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에 따른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타트업을 보면서 느낀 제 감상은 도산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산이 보여준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느낌입니다. 지평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배려, 그리고 성격까지 이런 매력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산이만의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미가 용기와 자신감이 부족한 인물이었고 도산이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이라서 그런 매력들이 달미의 결핍을 채워주는 이야기라면 사약길을 걷는 팬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스토리일 것입니다. 물론 10화의 코드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도산에게는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평이 보여준 매력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10화의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전까지 아주 재미있게 봤기에 그 아쉬움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데모데이가 시작된 이후에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10화가 마무리됐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10화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존재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현은 과거 청명을 이해하며 두정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후 원덕과 아현이 함께 해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상과 지평의 서사가 등장했으며 드라마의 메인 스토리였던 달미의 과거 편지의 진실이 밝혀졌고 인재와 성환의 서사가 등장과 동시에 철산, 사하의 관계도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10화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언젠간 맞이할 변화이기 때문에 조금씩 풀어낸다면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기에 한 회차에 몰아넣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10화에서는 더 큰 그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11화, 12화도 10화와 비슷하다면 그때는 드라마 하차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11화 예고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미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알던 남도산은 지평과 현재의 도산이 합쳐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달미는 도산의 어떤 모습을 좋아했던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도산은 자신의 진짜 모습 보여주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과거 자신의 사무실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달미는 도산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미가 한 팀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연락처에 물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지평의 핸드폰에 달미는 물음표 살인마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통해서 정확한 드라마의 배경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8월이 배경이 되는 것 같네요. 아마 AI가 대중화되기 직전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뒷장면에서 지평이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를 찾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마 달미가 지평의 앞에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를 받고 지평이 나갔지만 달미는 없었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데모데이의 이야기입니다. 윤 대표가 해카톤에 이어서 2차전이 되었군요 라는 대사를 한 것으로 보아 삼산특의 이미지 인식 기술과 대적하는 기술이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참가와 방패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기획 의도를 소개해드리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획 의도는 길이가 되는 편이라 영상에서 다 담기는 어렵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기획 의도도 상당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잔소리는 치우고 우리가 보고 싶은 청춘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과거가 아닌 현재 청춘들의 이상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기획 의도라면 로맨스, 사업의 성공이 아닌 인물들 개인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드라마는 그런 선택을 응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저도 그들의 선택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평이가 행복하다면 더더욱 좋겠네요.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